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베트남 호치민 편으로 호치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호치민은 어떤 곳인지 네, 소개해 네. 주시죠. 네, 호찌민은 우리 교민들, 대한민국 교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도시인데요. 그래서 혹시 베트남의 수도가 호찌민이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북부에 있고요. 호찌민은 옛 사이공이에요. 옛 사이공. 그래서 우리가 월남전이 이제 베트남 쪽, 그 호찌민 쪽이랑 북부 하노이 쪽이 서로 통일을 하려고 싸움을 벌였던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어떤 하노이 측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결국 호찌민에 있던 자유진영, 그 민주주의 진영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트피플이라 그래서 난민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은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치민이 피폐해졌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30년 정도가 흐른 후에는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잘 사는 곳입니다. 1인당 GNP, GDP를 1인당 그 인구수로 나눈 수치가 GNP지 않습니까? 그 GNP가 5천 불이 넘는 곳이에요. 전체적으로 호치민을 포함하고 베트남 전체 GNP는 지금 3천 불이 넘지 않아요. 근데 호치민만 GNP를 조사해 봤을 때는 5천 불이 넘습니다. 인구 통계적으로 그 GNP가 5천 불을 넘어서는 순간에 아파트 폭등기가 옵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어떤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도 강남이 개발됐을 때 GNP가 5천 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은 이미 엄청나게 부동산 값, 특히나 아파트 값이 폭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년 내내 따뜻한 날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노이 북부에 비해서는 훨씬 살기가 좋죠. 예. 그렇군요. 날씨가 매우 좋은 그 곳이군요. 그 이번에 그러면 부동산 그 투자 전망은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NP가 5천 불을 돌파하면서 이미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그 경고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치민은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할 때부터 인구 30만이 잘 살 수 있도록 계획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작고 그리고 집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지금 호치민의 인구가 900만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거의 이제 1000만을 넘어설 예정인데 이 30만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에 거의 1000만의 인구가 살다 보니 엄청난 주택난에 허덕이겠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서민들은 방 하나에 막 10명씩 이렇게 쪽방으로 살고 그러면서 한 달 월세로 뭐 6만 원, 7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겠죠. 방 하나에 막 10명씩 사니까요. 삶의 질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일자리가 그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도 도시화돼서 호치민으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처음에 경제 성장을 개발할 때는 이 제조업 위주의 경공업 그리고 공장 이런 정도로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호치민에는 수많은 봉제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공업 위주로 그 산업이 발달했는데 지금 그 하노이 북부 방寧이나 하이퐁 쪽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들어가서 이제 첨단 산업으로 발전을 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은 호치민에서 많이 주도해 왔고 심지어 우리 주식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여의도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판매하지 않습니까? 호치민에서 주식 거래소가 있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건실한 주식 회사들은 호치민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스타트업이나 이제 신규 상장할 수 있는 그 작은 회사들은 하노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그 다음에 호치민 거래소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명실상부하게 경제 중심지는 호치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이 수많은 인구 밀도와 그리고 경제 발전의 속도 그리고 넘쳐나는 돈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호치민으로 모여드는데요. 중요한 건 그것이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푸미흥 지역이 이렇게 지도상 보시면 1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푸미흥은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블럭도 아주 잘 정비되어 있어요. 원래 늪지였던 곳을 메워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처음에 그 푸미흥이 개발될 때는 평당 스퀘어미터당 1달러에 밖에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푸미흥은 1000배가 올랐어요. 1000배가. 그래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푸미흥에 있는 아파트 월세들은 거의 뭐 투룸, 뭐 쓰리룸 이렇게 했을 때 거의 800불, 900불, 1000불.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3000불도 넘습니다. 매달 임대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 비싼가? 얼마나 비싼가? 투자 전망으로 물어보셨으니까 그럼 아파트 값은 얼마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압구정과 강남이 개발되는 것처럼 지금 호찌민은 2TM이라는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어요. 그곳이 누가 봐도 강남이고 압구정입니다. 이 사이공 강을 건너서 바로 이렇게 압구정처럼 동그랗게 형성되어 있는 땅이고요.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을 내보내고 거기를 완전히 새롭게 높은 건물들로 채워나가는데요. 그 예정돼 있는 2TM에 예정돼 있는 아파트 분양들은 분양가가 지금 스퀘어미터당 평당 아닙니다. 스퀘어미터당 4천에서 6천 불이고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베트남에 몇 명이나 그 2TM을 살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현재 2TM 근처에서 분양하고 있는 곳이 썬킴, 원베란다, 팜가든 이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슈퍼위크였고 썬킴, 원베란다, 팜가든이 지난주에 다 분양을 시작했어요. 그때 인기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썬킴하고 그 다음에 원베란다, 팜가든 순이었거든요. 지금 이 아파트들은 스퀘어미터당 1,800불에서 2,000불 정도거든요. 그래도 투룸으로 따졌을 때 2억 5천에서 3억 정도고요. 3룸 따졌을 때 4억 5천에서 5억을 넘어갑니다. 하지만 분양이 거의 완판에 가깝게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신도시가 생긴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2군이라는 위치는 1군하고 너무 가까워요. 1군이라는 곳은 이제 중심지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중심지하고도 가까운데 중요한 건 가장 큰 문제, 이게 도로가 확충되지 않고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게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만족도,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이 가방을 훔쳐가는 어떤 치안적인 문제, 그 부분이 호찌민에 가지고 있는 최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치안이 좋지 않다,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도로 확충이라든지 치안의 부분, 이런 부분이 아파트 가격에 걸맞게 같이 상승해 준다면 추후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의 잠재 고객들, 잠재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이 도로를 넓힌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 이르렀는데 이 고점을 뚫고, 전고점을 뚫고 앞으로 나갈지 아니면 잠깐 숨고르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분양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여기가 그 수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그 하노이에 비해서 교통편이 어떻고 네. 거리상으로 그다음에 그 현재 교민들이 많은 삼성이라든지 LG가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향후 서울 대비 투자 가치, 교민들을 보고 한 투자라든지 고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민들을 보고 부동산 투자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민은 호찌민 내에 겨우 10만밖에 없어요. 호찌민에 900만의 인구가 있는데 오직 10만을 보고 부동산 투자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도시락싸 들고 말리고 싶고요. 저희가 사고 나서 외국인은 외국인끼리 이 거래를 하고 우리가 산 것을 베트남인들이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베트남인들도 사고 싶어하는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인가, 가치 있는 아파트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한국 현지 그 주재원들한테 월세 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아파트를
보유하시고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시장을 좁게 보시는 거고요. 우리 강남이 개발될 때처럼 순차적으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갈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호치민 상황은 이 구도심이 워낙에 발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이 신도시에서 새롭게 기회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신도시가 바로 구군에 위치하고 있어요. 구군에 이제 유명한 빈 그룹에서 빈홈은 고급 브랜드예요. 고급 아파트인데 빈시티라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주로 좀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프로젝트가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투룸이 한 8천만 원 정도 저렴한 위치와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신도심이다 보니까 구도심하고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요. 1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차로 가시면 30분 정도 간다고 치더라도 교통적인 문제가 해결이 선결돼야 될 것 같고 자족하는 도시가 돼야 할 것이에요. 거기에 병원과 대학이라든지 교육시설들이 모두 그곳에서 잘 안착할 수 있어야지 이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심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베트남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